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이 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대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2021년 마무리 전략 이 시간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마무리 상쾌하게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코스피 의미 있는 출발선에 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선,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오늘 시초가에 좀 3천선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좀 횡보했던 박스권을 좀 넘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3천선, 지금 코스닥 1,000선을 좀 넘어가는 선, 어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좀 오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깨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연말로 다가오고 수급도 불균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의 신호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선을 회복했다는 데서 의미 있는 출발선이라고 달아주신 건데,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흔히 12월에 얘기하는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3대 지수가 사실 이제 모두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좀 지수를 억눌렀던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미크론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연구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델타 변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어떤 초기 연구 결과가 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약간의 좀 우려를 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원유도 다시 좀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11월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개인 소비 같은 경우 좀 양호한 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의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개인의 매도세는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대주 양도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좀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넘어가는 현상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수세는 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거래 대금에서 지금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50%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연말까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에 이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가 되면서 지난 1월에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그때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26조니까 거의 이제 반 토막 이상 좀 난 상황이죠. 이런 부분 통해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 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랑 좀 물리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지금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수를 좀 올리기보다는 좀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밑에서 받아가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관과 외인은 좀 얄미울 정도의 좀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저가 매수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 단가를 좀 많이 낮추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성장주의 순환매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근데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부활의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시속 개문했던 2차 전지랑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서 뭐 전체적인 어떤 섹터 흐름이 막 다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측면을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메타버스 관련된 좀 성장주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주는 또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예, 일단 사실은 다음 주에는 일정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4일 정도밖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2월 27일 월요일에 이제 중국의 이제 11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11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12월 2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주주 확정,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매수 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8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10월 주택가격 발표 지수 발표가 돼 있고 일본의 11월 관공업 생산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9일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2월 30일은 이제 한국 증시가 폐장을 하는 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사실 일정이 좀 많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내년 1월에 뭐 한국 증시 첫 거래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로 그다음에 SEC, CS2022 같은 좀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보다는 뭐 좀 내년 1월에 좀 이벤트를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경제 지표 일정도 일정인데 휴장 일정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도 뭐 유럽 몇몇 국가는 반만 열리고 미국하고 독일은 완전히 또 문을 닫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홍콩 증시가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홍콩하고 선후강통이 휴장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 네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번 하반기 때 사실 이제 나스닥의 상승과는 좀 디커플링이 많이 되면서 한 4, 5개월 정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좀 하락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도 약간 조정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5,000선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의 조정과 우리나라 약간 조정이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1월에 이제 16,000선을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5,000 이하로 제가 볼 때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한 번에 좀 위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선행 지표로서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의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매수세 유입이 얼마큼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작년이나 재작년도 그렇지만 이제 28일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29, 30일에 어떤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점을 봤을 때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요일부터 좀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ES라든지 뭐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반도체 제약과의 쪽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후로 좀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섹터에 대한 관련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세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사실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 그 전 시세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이런 2차 전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가장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도체는 뭐 이제 바닥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의 어떤 순환매를 좀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 주 절대 전략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 절대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을 위한 성장주 매수 전략의 유효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 화 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분기 이제 올해 실적 발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실적 컨텐츠들을 보고 좀 많이 눌려 있는 성장주 섹터의 어떤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